오늘 나왔던 기사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되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화폐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게 되면서 미쓰비시 그룹에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분석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월급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이 결제를 하거나 편의점 가서 결제를 할 때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에게는 정말 굉장히 또 긍정적인 또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이른 게 아니냐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는 이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 15년 전인가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카이스트에서 뭘 만들고 있었냐면, 홈쇼핑에서 우리가 이제 TV를 틀면 이제 고기를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고기 냄새를 맡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쇼파를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촉감을 느낄 수가 있나요? TV를 보는데 후각과 그리고 촉감 같은 경우는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카이스트에서는 이미 이제 홈쇼핑을 보는 사람들한테 냄새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전달이 되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005년인가 2006년이었습니다. 그때 카이스트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력이 있는데도 못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가로막혀져 있는 것이고요.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들이 하나씩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주게 되고, 자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까지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것들. 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3에서 5% 이자를 이렇게 주기를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보다 자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이자를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빗썸이나 어피트에다 현금 두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이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이자 주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고 예금을 해놨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이자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이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은행권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더리움에는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이르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싼 가격에서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 더 떨어진다라고 공포감을 들고 또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거의 다 바닥이 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는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더리움이 바닥을 형성을 할 때 이제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건데, 이 선들이 각각의 2017년, 2026년 이런 각각의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단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 급락했을 당시에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많이 급락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도 4월 달에 어떻나요? 이 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바닥을 지켜줬던 부분들이고요. 자 보시게 되시면 이때 저점을 찍었을 당시의 자리가 2019년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부터 해서 2026년도 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매집을 했던 세력들의 고리들의 단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1854달러예요. 이때가 얼마였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자리 잡아드렸던 자리가 바로 270만원대, 265만원대. 딱 이 자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딱 이 자리잖아요. 밑꼬리 찍고, 자, 밑꼬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딱 찍고 나서 반등 보여주죠. 이 자리에 바닥이 바로 얼마였냐? 이때 270만원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다시피 270만원, 268만원 이 자리에서부터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쵸?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 추가 매수 못하신 분들은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니까 제가 그날 다시 왔을 때, 그런 자리들이 다시 왔을 때 제가 자리를 잡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도 올라가요? 당연히 이더리움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메이저 코인들도 당연히 반등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등 나오게 됨으로써 이더리움은 15% 정도, 비트코인은 10%, 리플은 20% 정도 반등을 보여줬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법이라는 게 하나씩
통과가 될 것이고, 통과가 되었을 때야말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회복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좀 보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연휴 또 이제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단타도 나가고 있어요. 그저께 같은 경우도 사이버 나갔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늘 1100원대 목표가 해가지고 싹 다 매도 잡아드렸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 참여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계속 단타는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빼먹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데 이더리움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지금 이 내용만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2025년 11월 11일이에요. 초당 24,000건 거래를 신기록을 했다. 이 TPS란 말이 초당 거래 건수예요. 근데 이 초당 거래 건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이랑도 직결된 부분들이에요. 공급량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왜 공급량과 직결된 부분이냐? 이더리움의 소각도 급증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처리를 하는데 왜 이더리움 소각과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을 소각, 처리를 많이 했는데 소각이 많이 된다. 이거는 이더리움의 메커니즘만 알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어쨌든 사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었죠. USDC.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이 블록체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USDC 점유율이 약 72%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USDC 서클을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서클을 들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지갑에다가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갑에다가 이체를 시킬 때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느냐?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체를 시킬 때 공짜로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은행 수수료 받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수수료를 뭘로 지급을 합니까? 바로 이더리움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야지만 이거를 이체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라는 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나요? 아니에요. 앞으로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향후 미래에 투자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수요라는 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이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낸다라고 했죠. 그럼 수수료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거기서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스테이킹 보상으로 연결되나요? 아니에요. 이 수수료가 나중에 소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처리 속도가 뭐 많이 빨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초당 이제 24,000건 거래 신기록을 달성했다. 초당 이 정도의 거래가 발생됨으로써 이런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수수료가 이렇게 소각량이라는 게 연결되면서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수수료가 소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더리움에 대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은 이더리움과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고민되시거나 걱정되시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댓글에다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 검은 색깔 선 있죠. 이게 주봉인데 주봉에서 100일선이에요. 100선을 이탈했습니다.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트코인에 반대되는 코인이 뭡니까? 알트코인, 알터네이티브, 대체할 코인, 비트코인을 대체할 코인이라고 해서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시장이 점점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면 알트코인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등하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0일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100일선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를 할 때 주로 보는 차트만 봤을 때, 물론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이슈도 보고 여러 가지 좀 봐야 되지만 차트만 두고 봤을 때 100일선, 50일선, 20일선은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색 가선이 뭐예요? 자, 아래 거 보이시죠? 여기가 100일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항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도 사인을 잡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웨이브, 온톨로지, 신퓨처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퓨처스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신퓨처스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당연히 11원까지. 자, 검은색 선 100일선이잖아요. 여기까지 보고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스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딱 요 자리들 저항 맞잖아요. 웨이브 볼까요? 웨이브는 검은 색깔 선이 아니라 노란 색깔 선이에요. 그쵸? 전체적인 코인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시게 되시면 1차적으로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는 여기서 체크를 해보고 볼 수가 있어요. 노란색이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나가고 나서 매도하고 나왔었고요. 그래서 한 27% 정도 수익 보고 나왔었고, 온톨로지도 보시면 어떤가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온톨로지 한 15% 정도 수익 보고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주말 동안에 그리고 이제 연휴 동안 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신퓨처스 같은 경우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135원 정도까지, 좀 더 내려왔을 때 제가 이거는 다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걱정되시는 코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이 있거든요. 여기 쭉 내려다 보시면 여기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눌러서 제출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리면서, 또 오늘 저녁에 또 단타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단타 놓치시지 않게끔 다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독자방 보셨으면 좋겠고, 자, 혹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것들 이제 조금 낯설으셔서 물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 책임지고 분석해드리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코인인지, 뭐 이런 코인들이 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에이브는 또 어떤 코인인지, 솔라나는 어떤 코인인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신 거 있으시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미 100일선 구간들이 이탈을 했다.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자금들이 알트로 많이 쏠리고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2월 2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이제 급등하는 코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의 돈들이 알트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더 내려오게 되었을 때, 다시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6월 달부터 해서 쭉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로 돈이 많이 쏠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는 항상 알트들이 한번 급등하는 급등장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